예,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자, 목요일 마수일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잘 진행했습니까? 네, 오늘 뭐 상당히 좀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예, 지금 해외 시장 쪽은 지금 금리 스탠스를 연준 쪽, 미연준 쪽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급반등이 나왔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환시 개입에 힘입어서 또 환율이 약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국내 시장은 오늘 또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9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을 오늘 보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부 이제 시총 상위주의 매도가 좀 집중이 되었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SDS하고 제일모직 상장이라는 큰 이슈가 오늘로서 어느 정도 좀 주가의 지수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이제 마스배틀 시간에서도 시황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다룰 것입니다.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먼저 라운드 1 마스배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1 오늘 주제는 제일모직 상장, 주식시장 지각 변동 일어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라운드 1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제일모직 상장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장중 연저점을 찍고 간신히 19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제일모직 상장 이슈도 있었고 한데, 시장 자체는 상당히 지금 오늘 좋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역시 지금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역시 이제 뭐 외국인 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한 12월, 지금 10일부터 한 열흘 동안에 거의 3조 원을 지금 거의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우리 그 한국 시장을 떠나는데, 우리 이동근 전문가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건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메리트가 좀 없다. 네네. 예, 우리 스스로는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싸다고 지금 방송에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싸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동 쪽이라든지 국제유가가 급락을 할 때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감소가 되어지게 된다라면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부터 이제 먼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6거래일, 그 다음 5거래일 정도 이렇게 어제까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1조 8천억 정도 이렇게 팔았거든요. 오늘 또 4천억 정도 넘게 팔았으니까 이제 좀 더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외부에서 있는 거는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거니까 미국도 보고 있는 것이고 일본도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보고 있고 중국도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공통적으로 보는 부분들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국내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당장은 이제 관련 산업들이 많이 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악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우리 내부에서 좀 그 부분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경기 부양을 하겠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깜짝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금리 인하를 하면서 계속해서 정책적인 어떤 내용들을 계속 강하게 부양 쪽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밀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법이 통과되지도 못했고 아직 국회에서 계류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면은 종목이 한국전력하고 KTNG가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왜 종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저께 대통령께서 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국제유가가 연초에 들어서 40% 정도 가까이 급락을 했다. 이게 즉각적으로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 내용을 나오기 전에 공기업 정상화 나온 지 불과 몇 달 전이었거든요. 공기업의 부채 규모를 줄여야 된다. 물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공기업 정상화, 부채 규모를 줄여야 된다. 라는 내용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벼락과 같은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시세의 변동성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KTNG가 되겠는데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요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 이런 게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좀 끌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연준 쪽에서는 어떻게 말을 바꿨냐면은 상당 기간 저금리 상태 유지한다라는 내용을 바꿔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저금리를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말을 바꾸면서까지 기존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나 국내 투자자들한테 실망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의 상품 구성입니다. 지금 뭐 우리 스스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발등을 찍고 있는 부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가 연계증권, ELS, ELF, 그 다음에 ELD, 이런 쪽에 이제 상품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어 나오는데 그 상품이 뭐냐면은 박스권 상품입니다. 얼마 돌파하지 않으면은 수익 얼마 줄게, 얼마 이탈하지 않으면은 얼마 수익 줄게, 이거거든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면 지수를 가두리에 가둬놓고 이렇게 수익을 내겠다, 내주겠다. 그 안에만 있으면 당신네들한테 수익 줄게.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상품 구성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승계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수급 불안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삼성 SDS가 시총이 한 20조 가까이 이렇게 나왔죠. 제일모직이 지금 15조가 넘었었습니다. 넘었었는데 거기에 자금들이 다 몰려 들어가죠.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고객예탁금이 17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한번 상장될 때마다 자금들이 쏠려서 그쪽으로 다 한 1, 2조씩, 한 2, 3조씩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잠겨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의 큰 어떤 IPO가 있을 때마다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금이 빨려서 흡수돼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지수 자체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IPO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마사회를 정부 쪽에서 IPO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시장에 부담을 좀 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모직 상장이죠. 요 부분이 수급의 어떤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았나, 요렇게 보고 있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이제 쏠림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국제유가 급락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아실 것이고요. 오늘 제일모직의 집중이 어느 정도 됐냐면은 총 거래소에서 5조 3천억 정도 거래가 됐는데 1조 3천억 정도가 제일모직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 전체 거래 대금의 25% 정도가 제일모직에 집중되었으니까 다른 쪽으로는 올라가기가 좀 힘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모직이 올라도 이 부분은 오늘 지수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더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뭐 우리 그 이동근 전문가가 잘 짚어줬는데요. 지금 그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자, 미국의 지금 뭐 다우지수라든지 S&P 500, 나스닥까지 이렇게 좀 빵빵 치고 가는 날도 우리는 빠지고, 일본이 급등을 하고 중국이 상해 증시가 3,000을 돌파할 때도 우리는 빠지고,
걔들이 빠지면 우리는 더 빠지고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실 거예요. 뭐 이제 공개 방송 때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지금 뭐 선진 증시 쪽도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선진 시장 쪽도 주식형 펀드 쪽에 전체적인 단위는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지만 역시 이제 신흥시장 쪽은 우리 이동근 전문가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여기 역시 미국 시장에 이제 금리 인상에 초점이 맞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흥시장 쪽에 금융이 불안하다 이런 차원에서 빠져나가지만 그래도 일본이라든지 중국 먹을 데가 있는 데들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먹을 데가 많은 데는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지금 코리아를 하고 있느냐 이 점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 이 외부적인 뭐 지금 미국의 FMC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의 디폴트 문제라든지 그리스의 대손 문제라든지 엔화 약세 부분이라든지 중국의 경기 둔화 문제라든지 외적인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적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면 알아요. 계속적으로 올해 1사분기 이후에 우리나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번도 바닥을 찍고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2015년도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뭐를 얘기하냐? 우리가 IT, 전기, 전자, 자동차 이런 것들을 지금 배에다가 엄청 실어서 수출로 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에서 1위 하는 기업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화학, 정유, 기계, 조선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이제 경쟁력을 대부분 잃어간다라는 거예요. 일본 엔화 약세에 치이고 중국의 기술 도전에 치이고 스마트폰까지 치는 지금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은 지금 그런 변곡이 없이 바로 지금 뭐 금리 인하라든지 추가 미니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에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은 3천을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답답할 수뿐이 없습니다. 답답할 수뿐이 없는데 그런 우리 자체적인 한국의 경쟁력이 지금 약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거를 인정하고 가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역시 이제 그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 오늘 이제 FOMC 회의 결과 이 부분을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죠.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속도가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는 우리가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그 이루어졌던 형태하고 거의 지금 흡사한 형태로 나가고 있어요. 제가 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요게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하고 FOMC의 성명서 주요 문구 변화하고 요 사항이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이루어졌어요. 2003년도 12월 달에 지금으로 치면 상당 기간 유지한다라는 그런 문구를 가지고 있다가 2004년도 1월 달에 인내심 발휘로 바뀌었습니다.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2년 동안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꾸준하게 0.25%씩 단계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25%까지 장기적으로는 이제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이제 요렇게 스케줄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FOMC가 해서
두 번 이내에는 절대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 FOMC 회의가 열리는 게 1, 3, 4, 6월이거든요. 그러면 3월 달까지는 절대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충적으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기자회견문에서 많이 보였기 때문에 4월 달에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2003년, 4년도하고 비슷하게 6월 달 정도가 나는 금리 인상 시기로 본다. 대략 이렇게 좀 지금 분석이 되고요. 시기가 한 6월 달쯤 된다고 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인상의 시기죠. 그러면 인상의 시기를 과연 어떻게 이제 끌어갈 거냐.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 다음 표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9월 달에 인상 시기를 지금 FOMC 위원들이 전부 이게 연도별로 2015년 말, 2016년 말, 2017년 말까지 해가지고 지금 금리 전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FOMC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거의 이 부분이 스케줄표로 갈 겁니다. 갈 건데 보시면 내년 연말에 금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 현재 0%에서 0.25% 아닙니까? 원래 9월 달에 위원들이 전망을 할 때는 1.375%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달에 발표를 할 때는 얼마가 됐느냐? 1.125%예요. 그러면은 거의 0.25p가 하향 조정됐죠.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부분은 인플레 우려를 분명히 감안해 가지고 완만하게 금리의 인상 시기 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시장의 충격을 그래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줄 것이다. 요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3.75%까지 금리를 올리겠지만 상당히 완만하게 시장의 충격을 줄이면서 2004년대까지요. 회의 때마다 25p씩 올리는 거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상당히 유연하게 이렇게 좀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런 스케줄로 본다고 하면 시장의 충격은 2004년도 때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해외 시장 쪽은 안정이 되는데 내부 쪽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저는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제일모직 상장 삼성 SDS는 이제 급락이 전개가 됐었죠. 예고된 수순인가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역시 이 부분은 뭐 예고된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죠. 우리가 뭐 삼성 SDS 때 이제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제한된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런 그 종목들이 한번 나오면 스폰지처럼 빨아갑니다. 스폰지처럼. 전부 유동성이 굉장히 지금 미약하고 수급 주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한 번씩 나타나면 그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단은 어떠한 그 조금 대기된 준비된 자금들이 있는 유동성이면 이거를 팔지 않고 제일모직을 사도 되는데요. 제일모직을 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5천억을 외국인들이 파는데 4천억 이상을 제일모직을 파는 것이고요. 기관들이 5천억 샀지만 결국은 제일모직 하나 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한된 유동성에서 삼성 SDS도 팔고 삼성 SDI도 팔고 그죠? 이런 것들 팔아가지고 오늘 이제 제일모직을 살 수뿐이 없는 그러한 지금 수급 상황이다. 이런 부분하고요. 역시 이제 제일모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역시 이제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최대 수혜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잠깐 그 준비하신 표를 한번 보시면요.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면, 삼성그룹은 어차피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이 되는 수순으로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최대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사업회사와 삼성전자 홀딩스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데, 결국은 제일모직이 삼성전자 홀딩스의 그 지배구조를 가져가는 종속회사가 될 것이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은 삼성전자 앞으로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지배구조 문제들이 재편이 될 텐데요. 그 중심 가장 위에서 지배구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삼성 SDS 급락, 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의 승계구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을 받든지 정리를 받든지 삼성전자 3% 지분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약 490만 주 정도 됩니다. 예, 그거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지분들을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면은 자금이 필요하고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그 자금을 대담하던 용이다. 저는 그렇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삼성 SDS하고 제일모직 지분 구조를 보면은 먼저 삼성 SDS 지분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22% 정도 가지고 있고 물산 17%, 이재용 부회장이 한 11% 정도 가지고 있죠. 그럼 SD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삼성물산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가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제일모직의 지분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23%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기타하고 KCC 지분 33%를 떼고 나면은 자사주까지 포함해서 거의 다 삼성 일가가 그러니까 이재용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삼성그룹 순환출자 현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누구든지 간에 삼성전자를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아까 이제 SDS 지분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가 물산 지분 갖고 있죠. 전기 지분 가지고 있죠. 카드 지분 가지고 있죠. SDI 지분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 가지고 있고 그 삼성전자 오너 지분이 사실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 약한데 거기에 이제 계열사인 삼성생명에서 6% 정도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지분, 이건희 회장 지분은 그냥 그대로 세금 내고 가져와야 되는 지분이고요. 나머지 삼성생명이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만 가져오면 된단 말이죠. 그 지분을 제일모직이 19.3%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제일모직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 SS 같은 경우는 대담용,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배구조 정점에서 우리 지주사 역할을 하니까 이쪽 부분을 팔았다. 그러니까 샀다. 저쪽 SDS를 팔고 이쪽을 샀다. 뭐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저는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단락을 한번 좀 보겠는데요. 향후 증시 제일모직 승선 효과 나타날까? 저는 뭐 지금 증시에 제일모직이 상장됐다고 그래가지고 승선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제일모직 상장 이 승선 효과라는 게 뭐 지금 우리 어떤 질문일까요 이게? 예, 저도 그 고민을 했는데 제일모직이 상장이 돼가지고 증시에 어떠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겠느냐. 불어넣는다는 말인지 지수를 끌어올린다는 말인지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이게? 글쎄 이제 대략적으로 아무튼 이런 그 상승 효과 쪽의 질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는 좀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저는 이제 지금 과연 이 질문이 뭘까? 지금 오늘 이제 보면은 제가 좀 비판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권거래소에서 상장식을 하면서 정권거래소 이사장 거래소
사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KDB 대우증권이 이제 주간증권사 아닙니까? 네. 주간증권사하고 제일모직 직원들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박수를 쳤단 말이죠. 오늘 네. 10만 6천 원에 이제 더블 시세가 났으니까. 네. 그래서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는 이제 내용을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오늘 활력이 있었습니까? 우리 또 뭐 주식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예. 일단 이제 제일모직은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지금 자본시장 쪽, 그러니까 정권거래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정권유관기관부터 해서 정권사, 이런 쪽에서는 IPO를 하면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그 지금 KDB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총액 인수를 하면서 한 28억 정도씩 이렇게 KDB 대우증권부터 해서 삼성증권하고 주간 증권사들 이렇게 각 챙겨갔거든요. 이번에 딱 상장 성공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쪽은 챙겨갔는데, 그리고 또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거래대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늘어났으니까 정부 쪽에서는 거래대금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이게 활성화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 IPO가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사실 우리 그 뭐 조그만 국가에서 자금 얼마 되지 않는 데에서 계속 대형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그쪽으로 수급이 빨려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정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례로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 중국 쪽이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급락이 나왔을 때 중국에서 대형 IPO 예정돼 있다 해가지고 중국이 폭락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제일모직은 아직까지 이제 지수 계산이 안 됐습니다. 코스피 100에 편입도 안 됐고, 그 다음에 해외 펀드 쪽에서 FTSE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오늘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일모직이 한 15조 정도 나가거든요. 15조 정도면 그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아차가 오늘 21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 12입니다. 21조고. 그 다음에 KB금융이 14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딱 기아차하고 KB금융 사이, 그러니까 13입니다. KB금융 밀어내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체 거래소 비중에서 약 1.78에서 1.2니까 한 1.5% 정도로 보시면은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사 쪽에서 지금 만약에 이게 이제 코스피 100에 편입됐다고 하겠습니다. 지수 이제 지금부터 계산을 합니다. 오늘부터 계산을 합니다. 오늘부터 계산을 해서 외국인들도 FTSE 지수에 편입되고 MSCI 지수에 편입되면서 외국계 펀드들이 들어와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모가 53,000원, 그 다음에 증권사 주가 밴드 최저점 7만원, 최고점 12만 5천원. 자, 그러면은 9만 한 3, 4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최대로 올라간다고 봤을 때 12만 5천원 정도에서 보면은 한 10% 정도 되거든요. 지금 금일 종가 기준에서. 그러면은 10% 정도 올리는데 돈은 그쪽으로 모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제일모직이 상장이 편입이 돼가지고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10% 정도 올라갔을 때. 근데 정부 쪽에서는 이게 이제 승선 효과나 뭐나 이런 거 이제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1.5%에서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지수를 얼마 정도 끌어올 수 있니? 10% 올리면은 0.15%입니다. 지수. 0.15%. 그 0.15% 정도 올라가는데요. 지수요. 그 올라가는 그거 올리기 위해서 다른 쪽에 수급들이 딱 빠져나가 버리면서 오히려 그쪽에 다른 것들 팔면서 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효과가 저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거래소, 그 다음에 증권사, 그 다음에 제일모직, 이 회사 측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저는 별로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저도 뭐 이제 승소원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부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우리가 계속 시장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 시장이 어렵게 돌아가는 데에서 현존하고 있는 시장의 수급 구조, 여기에서 이제 핵심 열쇠고리를 찾아서 수익을 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삼성 SDS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스매치에서 주력적으로 3번을 매매해가지고 20% 넘는 수익을 냈어요. 제일모직도 제가 매매합니다. 여러분들은 매매하시면 안 돼요.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크지만 저는 매매해요. 저희 방 회원들하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게 저는 분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미래 가치 분석, 지배구조 분석, 수급 분석 이런 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가치 분석은 지금 다음 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수급적인 거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수급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신규 상장주 제일모직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장이 어려우니까 이런 거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건데 어떻게 제가 매매를 하냐면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제일모직이 지금 기본적인 가치, 미래 가치까지 포함해 가지고 얘가 지금 매매될 수 있는 본질 가치를 일단 딱 잡아 놓는단 말이에요. 8만 원이면 8만 원, 9만 원이면 9만 원. 내가 딱 분석을 끝내 놓고 오늘 시초가가 지금 5만 3천 원에서 10만 6천 원이 붙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수급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일모직이 아니라 삼성 SDS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신규 상장주가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종목이 과연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류에 패션에 트렌드에 맞는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이냐. 그 다음에 총 발행 주식수 대비 유통 주식수가 몇 프로 정도가 되느냐.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된단 말이에요. 20% 정도 되는데 오늘 한 10% 정도 유통이 됐어요. 10% 정도 더 나옵니다. 이거를 메이저 주로 기관들이 받아낼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SDS를 내가 매매할 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요걸 날짜별로 따져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분석하시면 이런 거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 무슨 얘기냐면, 자, FTSE 지수에 조기 편입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기 편입되는 조건이 이게 시총이 49억 불. 49억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4천억 이상만 되면은 상장 5일 이내에 조기 편입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FTSE의 선진 지수로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5일이면 조기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무조건 조기 편입돼요. 그 전에 물량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SCI의 편입은 언제 되느냐? 요것도 조기 편입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기 편입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상장 10일 후입니다. 그러면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시총은 4조 8천억. 그 다음에 유동 시총은 2조 4천억. 오늘 15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유동 시총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지금 10일 동안 되느냐가 조금 관건이 될 수 있지만 무난하게 조기 편입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요게 1월 5일이에요. 1월 5일입니다. 이 이전의 주가는 먼저 뜬다라는 거예요. 10일 동안에. 왜? 그 이후에 편입이 되고 나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MSCI가 가장 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이고, 그 다음에 FTSE인데, 요게 삼성 SDS 주가가 10일 동안 오른 딱 스케줄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모직도, 지금, FTSE하고 MSCI 조기 편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시장만 원망하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일모직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가진 종목 다 지금 내팽개치고 제일모직만 올라간다. 이렇게 원망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수급적인 구조를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도 내년 이제 3월 선물 만기일 3월 12일 날, 그때 무난하게 또 편입이 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삼성 SDS라든지 삼성 제일모직이라든지 이런 지금 시총 상위주들은 분명히 수급적인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ETF 편입이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사항을 잘 고려해서 파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달라이죠.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네, 저는 별도로 이제 제가 그런 승선 효과 부분을 말씀드리는 제일모직의 승선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약간 저하고는 좀 시각이 좀 틀린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모직에 대해서 지금 펀더멘탈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펀더멘탈 분석을 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일모직이 이제 뭐를 하는 회사인지 기본적인 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레저 사업부요. 레저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 패션 사업부, 급식 식자재 유통 사업부. 요렇게 지금 네 가지 사업부 쪽에 주력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 본질 가치를 지금 제일모직의 본질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영업적인 가치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비영업 가치예요. 비영업 가치인데 비영업 가치 부분이 오히려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영업 가치보다 큽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4개 사업 부분, 그 사업 부분 가치보다도 비영업 가치 부분이 커요. 왜 그러냐면 용인에 있는 지금 부동산 가치 있죠? 그 용인에 있는 부동산 가치, 요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 계열사 가지고 있는 주식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삼성 바이오 요쪽의 지분 가치하고 요런 부분들의 가치가 지금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한 8만 8천 원에서 10만 7천 원 사이, 요게 지금 각 증권사별로 나온 것들을 쭉 리포트를 제가 종합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분석한 목표가예요. 목표가를 봤을 때 한 10만 7천 원 정도가 적정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0만 7천 원으로 목표가를 산정했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냐? 그게 이제 12조 한 3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12조 3천억 중에서 영업가치가 한 4조 7천억, 비영업가치가 한 8조 8천억,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거래소 지금 그 주가 수익 비율이 네. 한 10배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몇 배 정도가 나올까요? 지금 오늘 현재로 해가지고는 지금 얘가 EPS가 지금 EPS가 얼마냐면은요, 한 지금 2,300원 정도 제가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50 몇 배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본 이유가 작년도에 이제 보니까 작년도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제일모직하고 에버랜드만 이렇게 이제 제일모직하고 이렇게 이제 에버랜드 합병하기 전이니까 이제 좀 다르겠죠. 작년도에 보면 안 되죠. 당기 순이익이 한 451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작년도는 뭐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 올해 지금 추정을 보면은 당기 순이익이 지금 3분기까지 4,292억 정도 나왔거든요.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그 펄을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그 제일모직의 시가총액이 오늘 한 15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해 예상 EPS로 따졌을 때 한 54, 5배 정도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제일모직의 펄을 본질 가치를 계산할 때 이제 이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날 텐데 지금 삼성 SDS의 펄가 한 55배 정도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뭐 CJ 대한통운이 한 70배 정도 됩니다. 한 70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삼성 SDI 삼성 SDI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한 삼성 SDI 60배 넘어갈걸요. SDI가 삼성 SDI가 올해 예상포로 해서 지금 55.98배네요. 한 56배 정도 되고 요 정도 수준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은 그 현재 가치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도저히 그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뭐 제일모직에 대해서 지금 뭐 트레이딩 관점입니까? 아니면은 그 투자 관점입니까? 트레이딩 관점이죠. 트레이딩 관점. 예. 지금은 분명히 그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린 게 뭡니까? 지금은 뭐 본질 가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뭐 88,000원에서 107,000원 사이인데 지금 오늘 가격이 지금 113,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오버슈팅이란 말이에요. 오버슈팅인데 정상적인 오버슈팅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왜 정상적인 오버슈팅이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ETF 펀드 수요 이런 거에 따라서 수급적인 요인이 상장 초기에는 붙게 돼 있다. 물량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저도 이제 추정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 저는 이제 오늘 계산을 해서 나온 게 뭐 증권사 이런 내용들은 뭐 참고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금융감독원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추정 EPS가 지금 한 4,238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주가 수익 비율이 지금 올해까지 해서 보면 한 35배 수준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나오는데, 물론 이제 뭐 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펀더멘탈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분석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뭐 수익을 쫓아서 하는 거니까 뭐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따질 필요 없이 뭐 수익만 내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이 이렇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지금 10배 정도 지금 거래소 전체가 퍼가 한 10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일모직이 한 요 정도 나오게 된다라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좀 높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접근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시세 흐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접근하는 이유는 지배 구조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프리미엄 상으로 붙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현 시점에서는 일단 10만 6천 원이 이제 더블 시세가 나온 가격대고, 10만 6천 원 선 이상권에서부터 해서 한 12만 원 선 사이에서는 약간 좀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수 동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